네,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들 수업을 맡은 김혜성 선생님이에요. 친구들 혹시 연천하면 생각나는 뭐 유명한 거 혹시 아는 거 있어요? 구석기 또 인삼이요. 우리 고장 연천에는 과거부터 고구려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유물과 유적이 있는 거 혹시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럼 뭐가 있어요? 우리 고장 연천에는 이렇게 고구려 산성, 그리고 고구려 갑옷, 활, 고구려 시대 때 힘을 부강하게 해줬던 유물과 유적이 남아 있어요.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이거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를 같이 공부해 보기에 앞서 우리 고장 고구려는 어떤 곳인지, 또 고구려의 특징은 어떤 게 있고, 고구려의 철갑 기병과 또 우리 지역의 고구려 유적과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유물과 유적을 보기에 앞서서 함께 고구려가 어떤 나라였는지 같이 한번 역사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고구려는 원래 높을 고자와 성이나 고를 의미하는 구루가 합쳐져서 불려진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고구루라고 불렸었는데 지금 현재에 이르러선 고구려라고 불리고 있어요. 친구도 혹시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고구려 세운 사람. 주몽, 맞아요. 주몽이 혹시 옛날에 부여말로 어떤 말인지 알아요? 주몽이 옛날 부여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대요. 네. 네. 주몽을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와서 일본에 가서 건국한 게 바로 고구려라는 나라였어요. 그 이후에 소수리망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킨 중앙 집권 체제를 통해서 국가의 권력을 강화시켰어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고구려 하면 되게 유명한 왕 하나 있지 않아요? 광개토대왕? 맞았어요. 가장 대규모 정복 사업을 통해서 북방의 대규모 정복 사업을 통해서 땅을 가장 많이 넓힌 왕이었죠. 근데 광개토당이 얼마나 많이 넓혔나 했더니 여기 보이죠? 맞어. 아니 러시아까지. 그죠? 이렇게 넓게 넓혔어요. 그 이후에 장수왕이 도읍을 평양성으로 옮겨서 광개토대왕이랑은 반대로 남쪽에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후 영계소문이 죽은 후 지배층이 분열되면서 고구려는 결국 멸망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연천에 고구려 아까 전에 앞에 봤던 것처럼 고구려에 관한 유적이 하나 있었다고 했었죠. 고구려 산성. 근데 연천에 고구려 산성 어떤 데가 있는지 아는 친구 있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자, 호로구르성, 방성, 은대리성 이렇게 세 가지 성이 있었어요. 평지성이. 근데 친구들 이거 사진 보니까 우리 뭔가 공통점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공통점이 보여요? 네? 맞아요. 강, 또 그리고 또 맞아요. 옆에 세 개의 산성을 다 보니까 성을 보니까 옆에 물이 흐르는 게 보이죠? 그리고 또 천영 절벽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성은 높은 방어력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 천연 절벽 세워져 있어서 튼튼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숫자 1번, 2번, 3번 보이시죠? 이곳에서 다 호르구르성, 단포성, 은드리성에서 있던 군사들이 함께 모여서 서울 쪽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연천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 이 3대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호르구르성은 어떤 곳인지 한번 같이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먼저 장남면에 위치한 호로구루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가 호로구루성에 와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이 큰 비석인데요. 이 비석은 북한에서 중국에 있는 광개토대왕비를 있는 그대로 만들어서 우리 연천군에 보내준 것입니다. 호로구루성은 이처럼 고구려와 연관이 깊은 곳입니다. 광개토대왕비 옆에는 호로구루 홍보관이 있어서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이나 관련된 설명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호로구루성으로 올라가 볼까요? 먼저 성벽에서 고구려성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태물린 쌓기라고 해서 성벽을 밑에서 5단에서 10단까지 계단식으로 쌓아 성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두 번째는 성돌입니다. 고구려의 축성 기술은 매우 발달해서 주변에서 돌을 구해 성을 쌓았습니다. 우리 연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 내부에서 건물과 우물이었던 곳이 발굴되어 호로구루성이 고구려에서 중요한 곳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배를 타지 않고 임진강을 건널 수 있는 곳에 있어서 남북을 잇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강과 용암이 만들어낸 주상절리 절벽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쉽게 함락시킬 수 없는 튼튼한 방어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들, 호로구루성 영상으로 만나보니까 어때요? 원래 친구들과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호로구루성을 직접 방문해서 우리가 보면 좋았을 텐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방문을 하기가 어려워서 선생님이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아마 수업 시간 끝나고 선생님께서 친구들한테 나눠주긴 할 텐데 VR 가이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도 방금 봤던 호로구루성을 볼 수가 있어요. 홍보관도. 그래서 친구들이 집에서 VR 가이브를 통해서 여기 있는 이 책장 안에 보면 다양한 호로구루에 대한 설명도 들어있고 이렇게 문제 푸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집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랑은 지금 우리 호로구루 홍보관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친구들. 지금 여기가 어딘지 보여요? 여기가 바로 호로구루 홍보관이에요. 아까 영상에 봤던 광개토대왕릉비가 여기서 보이는 것도 알 수 있죠? 아, 은비. 그쵸? 이 광개토대왕릉비가 사실은 지금 현재 중국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실제랑 똑같은 모양의 사이즈를 북한에서 평화의 의미로 연천에다 선물해 준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호로구루 홍보관이 보여요. 이게 흰색 동그라미를 가만히 응시하면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진짜 넓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점을 보면 이게 호로구루에 관한 영상도 나오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호로구에 관한 설명, 통벽에 관한 설명도 있고 이렇게 내부 전시실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옆에 보시면 이쁜 해바라기 밭도 보이죠, 여기? 네.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같이 못 가지만 친구들이 한번 집에서 그 VR 다이브를 통해서 보고 이 책자를 한번 꼭 해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번엔 방금 호로구루 성을 봤으니까 한번 은대리성과 당포성도 한번 봐볼까요? 다시 당포성은 단계나루터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지나 성을 쌓는 방법은 호로구루성 및 은대리성과 매우 유사합니다. 당포성 또한 강과 용암이 만들어낸 주상절리 절벽 위에 위치하여 그 경관과 역사적,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해왔던 모습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은대리성은 전곡 1위원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동벽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현무암으로 쌓는 등 호로구루성 및 당포성과 마찬가지로 고구려성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대리성도 주상절리 절벽 위에 세워져 아름다운 절경과 함께
튼튼한 방어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은대리성 주상절리 절벽 아래 삼형제 바위에는 아들들을 잃은 안악내의 슬픈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성은 철옹성이라는 별명을 불릴 만큼 튼튼한 성벽이었대요. 철옹성은 강한 철로 만든 것 같은 튼튼한 성벽을 부르는 말이었어요. 이외에 또 고구려에 유명한 옷이 뭐가 있었다 그랬죠, 친구들? 아까 앞에서 설명했는데. 맞아요. 철갑이에요. 철갑은 강한 철로 만든 옷인데 심지어 화살도 못 뚫을 듯한 갑옷이었다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같이 한번 보기로 하고, 그럼 왜 고구려성이 철옹성처럼 튼튼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철옹성의 비밀이 4가지나 숨어 있대요. 친구들 이 나눠준 교재 8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 교재. 8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고구려성은 우선 사각추 모양이라는 점이에요. 성벽은 대부분 돌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이런 사각추 모양을 이렇게 덮어서 쌓아 올림으로써 더욱 성벽을 견고하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사진 곳에 성벽을 만드는 만큼 돌과 흙을 이용해서 더욱 견고하게 다져줬는데요. 바깥쪽은 다듬은 돌을 쌓고 안쪽으로는 돌과 흙을 다져 넣어서 더욱더 견고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각지게 튀어나온 게 벽처럼 보이는 게 치인데 이게 바로 성벽을 오를 때 적군을 쉽게 방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태물림 쌓기를 했다는 거예요. 5에서 10단 가량을 안으로 들여쌓아서 수직으로 성벽을 만듦으로써 더욱 철옹성 같은 위험을 보여줬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 붉은 점이 엄청 많죠, 친구들. 이 붉은 점이 고구려 산성이래요. 근데 이 고구려 산성은 요새 성격을 지닌 보루까지 합하면 수백 개나 된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연천은 아까 전에 봤던 호로고르성, 당포성, 은대리성 이 3가지 산성을 지금 현재까지 잘 보존하고 있어요. 또 아까 전에 우리 친구가 앞에서 말했던 철갑이에요. 왜 고구려가 철갑 기병이 엄청 셌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친구들 이 그림에서 뭐가 보여요? 갑옷도 보이고 또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떠한 기록도 이제 글로 남기지 않아서 또 벽화에도 기록을 남겼다고 해요. 그런데 고구려 철갑기병은 실물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 모습을 알 수가 없다가 이렇게 벽화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이 뭐 써 있잖아.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창을 들고 있는 병사도 보이고 말을 탄 사람도 보이고 가운데 있는 마차 탄 사람도 보이죠? 짜잔! 이렇게 마차 탄 사람이 아마도 이 무리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린 지금 이 위에 있는 철갑옷을 입은 한번 기병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은 몸을 굉장히 잘 보호하고 있죠. 심지어 머리랑 투구까지 완전하게 다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구를 통해서 머리도 가려주고 말머리 가리개로 말까지 가려줌으로써 아마도 방어력을 더욱더 세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이 철갑이 어떤 모양처럼 보여요, 친구들은? 마치 비닐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물고기 비닐처럼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철로 만든 갑옷을 다 철갑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비닐처럼 하나하나 철판을 엮어서 만든 옷을 찰갑이라고 불렀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이렇게 비닐처럼 하나하나 엮어서 만든 이 갑옷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찰갑.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원래는 철로 만든 옷은 철갑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철갑보다도 비닐처럼 보이는 이 찰갑이 굉장히 튼튼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이 통갑옷보다 아까 전에 봤던 그 찰갑옷이 더 움직임이 편해 보여요? 아니면 어때 보여요?
더 움직임이 편했을 것 같죠? 그럼 친구들은 이렇게 통갑으로 된 철갑옷이 더 튼튼해 보여요? 아니면 우리 앞에서 봤던 이렇게 엮어 만든 찰갑옷이 더 튼튼해 보여요? 이거. 어떤 거? 이거? 통갑옷? 아니, 아니요? 이렇게 앞에서 봤던 찰갑옷? 네, 네, 이게 더 튼튼해 보여요? 네. 그러면 우리 어떤 게 더 튼튼했을지 한번 영상으로 그 우수성을 한번 알아볼까요? 같이? 지니고 있었다. 그거 만들지 말고 보라니까 자꾸 엮어서 만들 때 이런 식으로 가 구부러져서 몸쓰기가 훨씬 더 유연하고 자유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혀가지고 훨씬 더 판갑보다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죠. 철갑옷의 강도를 실험해 보기로 했다. 먼저 철판을 통째로 이어붙인 판갑옷. 큰 철판 조각들을 리베스로 이었다. 화살은 그대로 판갑옷을 뚫었다. 발사한 모든 화살이 판갑을 관통했다. 화살은 갑옷을 뚫고 깊이 박혀 빼내기가 어렵다. 사람이 입었으면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다. 이번엔 고구려의 찰갑옷을 실험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반복해 발사하자 화살이 튕겨나오는 경우가 생겼다. 박힌 줄 알았던 화살을 찰갑이 튕겨내는 것이다. 철편은 뚫리지 않고 휘어 있었다. 가죽끈으로 연결된 작은 철조각들은 유연하게 안으로 밀리면서 화살의 힘을 흡수한 뒤 튕겨냈다. 우리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 쿠션이 있으니까 친구들 어때요? 방금 보는 거? 찰갑옷이 스프링처럼 튕겨져 나가는 게 엄청 높은 방어력을 자랑하는 거 알 수가 있었죠. 네. 그런데 이런 찰갑옷이 우리 연천에서도 출토가 됐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모습은 출토된 찰갑옷을 이렇게 복원한 모습이에요. 보기에도 엄청 몸을 잘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연천에는 또 어떤 게 출토가 됐을까요? 여기 끝에 있는 벽화, 뭐라고요? 벽화. 맞아. 벽화 안에 어떤 게 출토됐을까요? 친구들? 이 바로 이렇게 말 안장에 꽂혀 있는 이 깃발처럼 보이는 게 뭔지 알아요? 말 안장에 꽂혀 있는 사행상 철기도 발굴이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연천에는 앞에서 봤던 그런 산성 말고도 많은 유물들도 출토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고구려 병사들 중에서는 친구들 그러면 철갑 기병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또 어떤 병사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아마 친구들 페이지에는 13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고구려 병사들은 이렇게 사용하는 무기에 따라서 역할도 구분됐어요. 방금 전에 봤던 이 비닐 찰갑으로 입고 있는 이 병사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철갑기병, 경마기병, 청주, 검주, 구월주, 중주. 맞아요. 이렇게 앞에 말머리 가리개도 쓰고 투구로도 가리고 이렇게 찰갑옷을 입고 있는 병사를 우리는 철갑기병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다음에 이렇게 말을 타고 있는 병사는 또 뭐라고 부를까요? 경마기병, 경마기병. 맞아요. 경마기병이었어요. 그리고 그럼 다음에 이렇게 창처럼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사람은? 청주, 맞았어요. 그럼 이렇게 검 들고 있는 이 사람은요? 검주, 또 그 다음 사람은 또 뭘 들고 있어요? 구월주, 맞아. 도끼를 들고 있는 부월수죠. 그리고 또 활을 들고 있는 공주. 맞아요. 그런데 우리 고구려에서는 활을 굉장히 잘 쏘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면 활을 잘 쏘는 나라였기 때문인데 여기에도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대요. 이 벽화에 친구들 딱 다른 사람이 또 누가 하나 보이지 않아요? 누구 사람? 어떤 사람이요? 누구 사람? 자세히 보면 다 앞에만 보고 있는데 이 사람만 뒤를 보고 있네요. 그죠? 네. 뒤에는 쏘는 거죠. 뒤에는. 친구들 생각해봐요. 이렇게 앞으로 말 타는 것도 힘든데 손도 놓고 뒤를 돌아서 쐈대요. 그러면 얼마나 숙련된 사람인지를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벽화에 그려진 이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두 손을 놓고 뒤돌아서 활을 쏘는 걸 파르티안샷 혹은 배사라고 하는 고난이도 기술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구려 사람들은 이렇게 뛰어나게 궁술 그리고 철옹성 같은 산성 또 뛰어난 찰갑을 통해서 긴 역사 속에서도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였어요. 선생님이 친구들이랑 같이 앞에 봤던 찰갑기병 같은 병사를 만들려고 체험을 하나 준비했어요. 같이 우리 이렇게 디폰 블록을 만들어 볼 건데 친구들 책상 위에 있는 책이랑 이런 것들은 다 가방으로 이제 넣어주시고 같이 선생님이랑 이렇게 고구려 병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안에 보이는 이거를 통해서 같이 가이드 삼아서 만들 거예요. 친구들, 네, 슬슬 수업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다 못한 친구들은 집에 가서 더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다 완성됐을 때 어떤 모습이냐면 이 모습으로 나와요. 짜잔. 선생님 완전 빠르게 만들었죠? 있는 거 발장클. 있는 거 아까 했잖아요. 아니에요. 방금 선생님 다 만든 거예요. 아까 자기 버스 만들었는데. 자, 집에 가서 나머지를 또 완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함께 같이 구제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여기에 보이면 VR 다이브, 책자, 그리고 마스크 지킴이 줄도 만들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친구들이 꼭 만들어보고 한번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19라서 저희가 물티슈도 같이 넣어드렸으니까 어디서든 손 깨끗하게 닦고 꼭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수업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가족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가게 되는 기회가 생기면 호로호로 상성도 한번 꼭 가보세요. 알겠죠? 대표로 우리 어떤 친구가 선생님이랑 같이 인사해줄 친구 있어요? 우리 이제 안녕할 친구. 같이 선생님이랑 이제 인사해줄 친구. 친구들 오늘 고생 많았어요. 안녕. 선생님 차려. 자세 바르게 선생님께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뺄게요.